7장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우리가 강철 니코망, 네, 익숙하시죠? 강철 니코망입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것이 백금이죠. 백금은 상자성체가 됩니다. 네. 2번 역자성체, 반자성체 혹은 역자성체라고 합니다. 비투자율은 어느 값을 가지는가? 우리가 비투자율은 1을 기준으로 하고 자화율은 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자성체 혹은 역자성체의 경우 비투자율은 1보다 작다. 자화율 같은 경우는 역자성체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번 자성체의 스핀 배열 상태 뭐요? 자구죠, 자구. 스핀 배열 상태를 표시한 것 중 상자성체의 스핀의 배열 상태를 표시한 것은 뭐냐? 상자성체는 우리가 엉망으로 된 거 있죠. 엉망으로 배치된 것 1번입니다. 2번은 반자성체, 3번은 반강자성체, 4번이 강자성체입니다. 3번에는 답이 1번. 3번 강자성체 자구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구 뭐요? 자석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입니다. 마그네틱 도메인이라고 그랬죠. 옳은 것은 했을 때 강자성체에서 자구는 재료 혹은 종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죠. 물질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1번 역자성체를 제외한 다른 자성체에서는 모두 같다. 아니죠. 강자성체, 상자성체, 역자성체 모두 다릅니다. 원자나 분자의 질량과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3번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크기가 모두 같다도 틀렸죠. 네. 5번 자계에 있어서 자화의 세기는 유전체에서 무엇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대응되는가? 제가 비교할 때 뭐 가지고 비교했어요? 분극의 세기를 다른 말로 전기 분극도와 자화의 세기가 대응됩니다. 5번에는 3번이고요. 6번입니다. 비투자율 μS죠. μS가 350. 환상철심 중에 평균 자기의 세기가 280 H죠. H가 280일 때 자화의 세기는 약 몇 테슬라인가? 테슬라가 뭐예요? 자속 밀도의 단위를 웹아파 제곱미터 혹은 테슬라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화의 세기 기본 공식이 뭐다? μ0에 μs-1의 h가 됩니다. 그래서 μ0 48 곱하기 15-7승 μs가 350이고요. 350 -1에 자기의 세기 280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180인데 이 단위가 일반적으로 웹아퍼 제곱미터를 쓰는데 이것과 동일한 단위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유명한 전기차 있죠. 이 전기차의 이름 테슬라. 혹은 예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죠. 커런트 워라고 해서 전류전쟁에 나오는 그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6번에는 답이 0.12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은 0.12가 됩니다. 7번 볼게요. 자화의 세기를 PM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화의 세기는 반드시 J라고 해야 된다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진 거 이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화의 세기를 J라고 할 때도 있고요. 지금 문제처럼 PM이다. 예. 우리 분극의 세기를 P라고 그러죠. 분극의 세기를 P, 자화의 세기를 P,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M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속 밀도 B와 투자율 뮤알로 나타내면 우리가 6번에서 했지만 일반적인 자화의 세기는 μ0에 μs-1의 h고요. 이것을 다르게 쓰면 B에 1-μs분의 1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7번 문제에서는 비투자율을 μs가 아니고 μr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μr 이것이 우리가 분극의 세기에서 기본 공식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8번 문제입니다. 자화율을 카이, 자성밀도 B, 자기의 세기를 H, 자화
자와의 세기를 J라 할 때 다음 중 성립될 수 없는 식은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1번 B는 묘해치 맞죠? B는 그건 너무 유명한 공식이니까 자와의 세기와 관계없이 B는 묘해치 맞습니다. 2번 J는 카이 B 카이가 뭐예요? 우리가 자와의 세기 J는 뮤0 뮤S 마이너스 1의 H인데 카이가 뭐예요? 자와율 카이가 얘죠 얘. 뮤0의 뮤S 마이너스 1이 카이가 됩니다. 카이 X가 아니고 카이. 그러면 뭐예요? 카이 B가 아니고 카이 H가 됩니다. 따라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2번이죠. J는 카이 B 아니에요. 카이 H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뮤는 뮤0 플러스 카이. 보세요. 3번에 카이가 뭐라고 했어요? 뮤0에 뮤S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따라서 카이는 뮤0 뮤S 곱하면 얼마요? 뮤죠. 마이너스 뮤0 곱하기 1하니까 뮤0가 됩니다. 따라서 카이는 뮤 마이너스 뮤0 혹은 뮤는 카이 플러스 뮤0가 되죠. 맞죠? 뮤는 뮤 마이너스 뮤0가 넘어가면서 카이 플러스 뮤0에서 3번도 맞고요. 맞고 4번 봅니다. 4번 카이는 뮤0에 뮤S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얼마? 뮤0분의 카이는 뮤S 마이너스 1이니까 뮤S는 어떻게 돼요? 뮤S는 뮤0분의 카이에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뮤S는 뮤0분의 카이 플러스 1이니까 4번도 맞고요. 8번에는 2번. 예. 계속해서 9번 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상자성체는 자화율이 0보다 크고 반자성체에선 자화율이 0보다 작다. 제가 이러한 문제에서는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비투자율은 1기준입니다. 1기준. 그 다음에 자화율 0기준이에요. 0기준. 그래서 우리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라고 했을 때 이 뮤S는요. 뮤S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1보다 매우 크다, 1보다 겨우 크다, 1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화율 카이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0보다 매우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혼동 많이 하시는데, 예, 1기준이다, 0기준이다. 이것을 먼저 떠올려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9번에는 1번이죠. 자화율이 0보다 크고, 자화율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초전도체. 초전도체 아시죠? 초전도체는 뭐다?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보다 0이 되는 것. 어떤 임계온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항값이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저항이 0이 되면서 완전 반자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도 0이 되고 완전 반자성을 나타낸다. 이번 자와의 세계는 단위 면적당 자기 모멘트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보세요. 자와의 세기는 뭐요? 면적당 자극의 세기 혹은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면적당 자극의 세기 혹은 자하의 세기거나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되어야지 면적당 자기 모멘트가 틀린 것이죠. 10번에는 2번. 3번 상자성체 자극 N을 접근시키면 S극이 유도된다. 상자성체는 N 쪽으로 S가 유도됩니다. 반자성체는 N 쪽으로 N이 유도돼요. 네. 4번 니켈, 코발트 등은 강자성체에 속합니다. 뭐? 철, 니코망 해서 니켈, 코발트는 강자성체가 맞습니다. 10번
1번 길이 L미터 지름 D미터인 원통이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좌화되어 좌화의 세기가 제2웨버 제곱미터인 경우 원통 양단에서의 전 자극의 세기 자극의 세기 뭐요? 자극의 세기 M입니다. M. 우리가 보세요. 여기 10번에서 했었죠. 좌화의 세기는 면적분의 지금 묻고 있는 자극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자극의 세기 M은 어떻게 된다? M은 JS가 되는 거죠. JS.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통이 있고 얘가 지름이면 지름 D면 이것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되죠. 그러면 J 곱하기 면적은 반지름 2분의 D 곱하기 2분의 D 곱하기 파이 얼마? 4분의 파이 D의 제곱 J가 되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J. 그래서 전기 자기압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름으로 면적을 구할 때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입니다. 반지름 R이 주어졌을 때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지름 D가 주어졌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이거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특히나 뭐 전력공학에서도 종종 출제되고 실기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2번 어느 강철의 자화곡선을 응용해서 종축을 자속밀도 B, 투자율 뮤라 하고 횡축을 자기 세기라 할 때 투자율 곡선입니다. 제가 이론하면서 그림 그린 거 있었죠. 예, 우리가 H고요. 여기가 B입니다. B인데 첫 번째 우리가 B의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B의 곡선. 그 다음에 J의 곡선은 B보다 약간 작다 해서 J의 곡선. 그 다음에 투자율 곡선 어떻게 해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율 곡선은 뮤가 됐었죠. 그래서 12번에 1번은 B나 J의 그림이 됩니다. B나 J의 그림이 되고 2번은 포화하지 않았을 때 뭐 B나 J의 그림이 되겠고요. 4번이 투자율 뮤의 그래프가 됩니다. 12번에는 4번. 13번입니다. 감자성체의 자속밀도 B의 크기와 자화의 세기 J의 크기를 비교할 때 옳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B는 뮤0 뮤SH J는 뮤0의 뮤S H가 아니고 뮤S1을 뺍니다. H가 돼요. 따라서 강자성체에서 얘가 1000이라고 했을 때 뮤0 1000H, 뮤0 999H. 따라서 B가 J보다 약간 큽니다. 많이 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J는 B보다 약간 작다. 답은 2번이고요. 계속해서 14번입니다. 14번. 자성체에서 자기 감자력. 우리가 교재에서 감자력을 HD라고 했습니다. HD 혹은 우리가 감자력이라고 H-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때 감자력은 투자율에 반비례합니다. 투자율에 반비례하고 감자력이니까 감자율에 비례하고 또한 자화가 잘 되면 감자력이 더 셀 겁니다. 그래서 자화의 세기 J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 투자율은 공개 중에 투자율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감자력은 투자율에 반비례, 감자율에 비례, 자화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화의 세기 J에 비례한다. 이번 감자율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감자율에 비례하고요. 3번 자기에 반비례한다. J가 뮤0 뮤S-1의 H죠. 따라서 J에 비례하니까 이 H에도 비례합니다. 자계에 비례하게 되고요. 4번 투자율에 비례한다. 여기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14번에는 1번. 계속해서 15번입니다. 15번. 15번 뭐냐? 주어진 것이 자기 감자율, 그 다음에 비투자율, 그 다음에 자기의 세기가 주어졌을 때 자화의 세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화의 세기가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유명한 자와의 세기는 앞에서 했었던 뮤0의 µs-1의 h 혹은 b의 1 µs분의 1 이 공식인데 이거 말고 자와의 세기 구하는 공식에서 감자율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투자율과 외부 자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 뭐가 있었어요? 제가 요거 일어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U0 플러스 U 마이너스 U0 분의 U0 곱하기 U 마이너스 U0 해서 감자율 N 외부 자기 H0 이렇게 이 식에서 뮤0를 밖으로 이건 분모 분자 하나씩 약분하잖아요. 약분하면 1 플러스 US 마이너스 1의 N 분의 뮤0 뮤0를 하나 바꿔 나오니까요. 뮤0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에서 나온 뮤0만 약분돼서 US 마이너스 1의 H0 이렇게 됩니다. 뭐 물론 이 공식에 바로 대입하셔도 돼요. 대입하셔도 되는데 좀 더 복잡해지죠. 뮤0 값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이 공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비투자율 US가 100이니까요. 100 마이너스 1하면 99죠. 예, 99. 그냥 쓸게요. 100 마이너스 1에 감자율에는 2.5 곱하기 15 마이너스 3승입니다. 분의 뮤0 4 곱하기 15 마이너스 7승에 US 100 마이너스 1 곱하기 외부 자계가 500입니다. 500. 그래서 계산기에 넣고 두드리시면 4.98 곱하기 15 마이너스 2승 자와의 세기니까 웹아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15번에는 답이 1번이네요. 15번은 1번. 16번입니다. 다음 감자율이 0인 것은 감자율 우리가 앞에서 N이라고 보통 나타냅니다. 감자율은 일단 외우셔야 될 것 9는 3분의 1 네, 9는 3분의 1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 얼마? 0입니다. 이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또 굵고 가늘다 굵고 길다 굵고 짧다 예. 굵고 짧으면은 감자율이 크다 가늘고 길다 이러면 감자율이 작다 이렇게 해서 감자율에 대해서 뭐 유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여기 나오는 거 4개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6번 다음도 감자율이 0인 것은 환상 솔레노이드가 됩니다. 17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횡축과 만나는 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은 B, 횡축 자체는 H입니다. H인데 종축이 무엇이냐 횡축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이 문제처럼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렇게 되었을 때 묶어있는 거다 횡축과 만나는 점 뭐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가 횡단보도라고 했죠. 횡단보도에서 횡보입니다. 횡보. 예. 횡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이 된다. 17번에는 답이 4번이에요. 4번. 계속해서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18번. 자기이력 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기이력 곡선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또는 BH 곡선이 되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네.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얘를 마이너스 자계를 가하면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 점에서 첫 번째 자계를 가할 때는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두 번째 자계를 가면 이런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인데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을 했을 때 보세요. 자와의 경력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곡선 항상 같다. 이게 틀린 거죠. 뭐냐면 자와의 경력이 없을 때는 1번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한번 자와의 경력이 있으면 여기 2번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와의 경력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곡선 같다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네. 2번 Y축은 자석밀도다. Y축이 이게 자석밀도 B죠. 이게 X축이라고 할 때 얘는 H가 됩니다. 예. 그래서 Y축은 자석밀도가 맞고요. 한번 자화력 H 자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화를 시키려고 하는 힘 그것 자계. 예. 그러니까 0일 때 남아있는 자기가 잔류자기다. 즉 자계가 0일 때 남아있는 얘가 뭐다? 얘가 잔류자기가 맞죠. 그러면 잔류자기를 상쇄시키려면 역방향의 자화력을 가해야 됩니다. 지금 잔류자기 이렇게 있는데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역방향의 H를 가해야만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서 이 지점에서 잔류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역방향의 자계를 가해야 된다. 자화력을 가해야 된다. 그래서 18번에는 말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한번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19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 자체가 이 면적 자체가 히스테리시스 손실 pH라 그랬습니다. 손실의 단위는 뭐예요? 손실 단위는 유효전력입니다. 킬로와트예요. 예. 전기기기 과목에 가시면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단위가 유효전력이고 이 곡선상에서는 면적이 됩니다. 면적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다. 계속해서 20번 봅니다. 그래도 20번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지금 면적을 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히스테리시스 면적이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매분 3000회 회전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화곡선을 1분에 3000번 이렇게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단위 최적당 매 초 약 몇 킬로칼로리의 열이 발생하느냐. 일단 BR이 2예요. BR 얘가 뭐예요? 얘가 2예요. 2. 그 다음에 HL 잔류자기가 HL이 의미하는 것이 잔류자기입니다. 이것이 500이에요. 500. 그거 보세요. 제가 손실은 면적이라 그랬죠. 면적. 그럼 면적이 얼마예요? 얘가 2고 얘가 500이니까 얘 하나 면적 얼마입니까? 2 곱하기 500 하니까 2 곱하기 500 하면 1000인데 그런 면적이 4개가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500 하면 이것이 뭐다? 와트가 됩니다. 손실이 얼마요? 4000와트죠. 4000와트인데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몇 킬로칼로리의 열입니다. 열량이에요. 열량 킬로칼로리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열량 Q는 뭐다? 0.24W 혹은 0.24가 얼마요? 4.18분의 1이죠. 4.18분의 1 W 즉 에너지를 구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구해서 0.24 혹은 4.18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전력 P 곱하기 얘가 지금 전력은 구했는데 이 면적 하나는 구했는데 얘가 1분에 3000회 반복한대요. 그러면 1초에 몇 번? 1초에는 60분에 3000이니까 50번이죠. 그래서 전력 곱하기 시간인데 반복했습니다. 얼마? 60분에 3000.
1초에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 4,000 곱하기 60분의 3,000 하니까 50, 4,000, 20만 줄이 되는 거죠. 20만 줄. 네. 그러면 열량 얼마? 그냥 곱하시면 되죠. 0.24 곱하기 20만 줄 하면 이렇게 하면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 칼로리가 얼마냐면 47,600칼로리. 47,600 칼로리 가지고 킬로칼로리 바꾸면 얼마요? 47.6 킬로칼로리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약간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런 문제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이 조금 틀리시는 분이 많은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21번입니다. 21번. 연구자석 재료로 사용되는 철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연구자석이요. 이거 그림으로 외워주시면 좋은데 그림으로 또 많이 나와요. 연구자석은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큰 거 이렇게 된 것이고, 전자석은 잔류자기만 큰 겁니다. 그래서 21번 답은 3번이에요. 잔류자석 밀도, 잔류자기, 잔류자석 밀도가 보자력이 모두 커야 연구자석 재료로 적합하다. 3번이 되고요. 22번 자석 밀도가 B, 자기의 세기가 H, 투자율이 뮤인 곳의 자기의 에너지 밀도는 몇 줄 퍼 세제곱미터인가? 에너지 밀도 이게 뭐요? 전개와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개를 먼저 쓸게요. 전개가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서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성은 2분의 1의 ED는 2분의 1의 엡실론 분의 D의 자성. 따라서 자기에서 얼마? 2분의 1의 뮤H의 제곱은 2분의 1의 BH는 2분의 1의 U분의 B의 제곱. 단위 전부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죠. 22번에는 몇 번? 2분의 1의 U분의 B의 제곱 4번이죠. 이것이 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에 4번이고요. 23번 볼게요. 23번. 그림과 같이 진공 중에 작은 면적이 2제곱센티미터, 간격이 0.1cm인 자성체 내에서 포화 자속 밀도가 2웨버퍼 제곱미터일 때 자속 밀도가 2웨버퍼 제곱미터가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N극 S극 사이에. 두 작업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힘의 크기는 몇 뉴턴 퍼 제곱미터가 아니고 몇 뉴턴인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한 공식들은 전부 뉴턴 퍼 제곱미터죠. 그럼 뉴턴 퍼 제곱미터에서 뉴턴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뭘 곱해야 돼요? 여기에 면적 S를 곱해주면은 뉴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23번에서는 면적이 주어졌고요. 간격이 주어졌고 자속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힘의 크기는 우리가 공기 중에서 뮤값 알고 있죠. 따라서 공기 중에서 뮤값 알고 있고 자속 밀도 B가 주어졌으니까 어떤 공식이 적합할까요? 자속 밀도 B와 뮤. 요 공식이죠. 요 공식. 그래서 W는 뭐다? 2분의 1의 U분의 B의 제곱인데 이렇게 하면은 뉴턴 per 제곱미터니까 여기에서 면적 S를 곱해주면 뉴턴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공기주니까 뮤제로고요. 2분의 1 곱하기 뮤제로 4파이 곱하기 15이 마이너스 7승 분의 자속밀도 B가 2죠. 2의 제곱이고 면적 대입할 때 2제곱센티미터입니다. 2제곱센티미터 2로 끝나면 안 되죠. 1제곱센티미터는 제곱미터로 바꿨을 때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래서 2제곱센티미터를 2제곱미터로 바꾸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은 답은 약 318이 됩니다. 23번에는 4번 318. 24번. 내부 장치 또는 공간을 물질로 포위시켜 외부장의 영향을 차폐시키는 방식이 자기차폐란다. 다음 중 자기차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를 자기차폐를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차폐를 시킵니다. 그러면 외부 자개가 이런 식으로 이런 물질로부터 차폐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물질을 차폐시키는 물질은 먼저 첫 번째 강자성체여야 됩니다. 강자성체. 강자성체면서 뭐 강자성체 특징이 뭐요? US 비투자율이 커야 됩니다. 즉 강자성체로서 비투자율이 큰 물질. 24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